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 보니까 부처님 만나기 코리안 템플 채널에서 옮겨왔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절에 대한 그런 영상인 것 같은데 어떤 절일까요? 제가 블로그에 오늘 쓴 건데 여기 삼막사라고 하는 그런 그 사찰이에요. 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면서 그 장소를 하나씩 가지고 이제 포스팅을 제가 블로그에 하거든요. 근데 매일 하루에 한 개씩 가지고 포스팅 하기가 상당히 벅차요. 사실은 이제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하루에 한 개씩 해본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원활치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막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 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늦기도 하고 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주로는 이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나오는 장소를 가지고 제가 포스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는 지금 몇 번째 할 차례예요? 360번. 300, 360번째 이제 마무리 짓고 370번째 들어가려고 그래요. 370번째는 그 장소로는 그 지명으로는 어딜까요? 그 동네 이름을 과천 의왕시. 예, 과천하고 의왕시에 해당이 돼요. 과천하고 의왕시를 말하면 조금 가까운 느낌이 있으세요? 혹시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 과천과 의왕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아무 느낌이 없을까요? 과천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정부청사. 과천 이렇게 말하면 꼭 붙어 같이 가는 말이 있는데 정부청사.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도 있고 더 조금 전에 지금 경수쌤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정부청사? 네, 정부청사. 맞아요. 과천 정부청사. 과천에 정부청사가 있었잖아요. 원래 정부청사는 어디에 있어요? 광화문 앞에. 네, 광화문에 있죠. 그 정부청사가. 그런데 이제 거기가 너무 협조하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과천으로 이전을 했죠. 이제 정부의 주요 기관들을. 그게 이제 정부청사예요. 과천. 그런데 그것도 또 저기 해갖고 또 다시 또 이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온 데가 세- 어디예요? 세종시요. 대전? 세종시요? 대전. 대전이죠. 대전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세종시로 대전. 이제 그 누구야 노무현인가 그 대통령 그 저기 할 적에 그거 공약으로 내세워 갖고 세종이라는 그런 그 도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정부 청사하면은 관련된 도시가 지금 제일 광화문에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과천. 과천. 그 다음에 대전. 대전. 그 다음에 세종. 세종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전이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몇 번째예요? 870. 예, 870번째죠. 그러니까 대전 충남이기 때문에 앞에 100단위니까 800이라는 거고, 실제 그 100단위를 빼면 10단위는 70번. 몇 번부터예요? 70. 그죠. 70번에서 79번까지잖아요. 그런 것을 연상을 하신다면, 과천은 그러면 번호가 몇 번째일까요? 370번. 370. 그렇죠. 370번대예요. 그래서 과천 하면은 그런 면에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본다면 대전하고 어떻게 우리 여기 그냥 공부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자매교련 70번인 것 같다. 도시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과천이. 아니? 예, 또 자매교련 맺은 도시가 경기 북동쪽은 어딜까요? 성남시. 예, 맞아요. 성남시예요. 지금 대선에 막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이재명이 이전에 성남시장을 했잖아요. 하여튼 성남도 우리 대선하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공부하면서 기억법 공부하면서 단순하게 몇 번이 어디다라고 이렇게 그 알고 있는 거 그것이 뭐 주 타겟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국의 각 장소들을 연결해갖고 기억을 하는 그런 그 기억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군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쭉 공부해 오는데 그 화성시 공부를 하고 화성시 끝난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때가 어디냐면 과천과 의왕에 해당될 거예요. 과천과 의왕 지역. 그래서 과천과 의왕 지역이 370번대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할 차례인데 저는 이제 블로그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공부하는 것보다 앞서 나가서 글을 썼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 블로그에다가 어떤 글을 썼냐면 380번대에 해당되는 그 장소를 썼어요. 그 380번대 중에서 383번 지역을 했거든요. 383. 그러면 83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83의 해시태그. 잘 떠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거를 늘상 이렇게 익숙하게 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83 타워예요. 예, 83 맞아요. 83타워 어디에 있어요? 이랜드 대구 대구에 있는 83층짜리 그런 우방 타워. 예, 맞아요. 우방타워라고 사람들은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뭐야, 63빌딩 있잖아요. 63빌딩 이제 한동안 우리나라 고층 건물이 없었을 때는 63빌딩이 가장 높은 그런 뭐랄까, 스카이래퍼였어요. 스카이스크래퍼 해갖고, 마천루에 해당이 됐었단 말이에요. 한국의 마천루였어요. 그 63빌딩이. 그러다가 이제 공법이 발달되고 막 하면서 고층 건물들이 막 쑥쑥 그 이후 생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한국에서 높은 건물은 몇 층이에요? 123층까지 있어요. 123층. 1, 2, 3. 기억하기도 좋네요. 예. 그래서 롯데, 그 스카이 타워라고 해갖고 가장 그 꼭대기 높은 데가 이제 123층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까지 지금 저희가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123층 그 나오기 전에는 한동안 63빌딩이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서울에 이제 그 123층의 롯데타워가 있다면, 이제 대구에 거기까지 높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그런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83타워예요. 이랜드. 그, 오방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그룹에서 세웠는데, 나중에 그 건물이 어디로 넘겨졌냐면, 이랜드라는 그룹으로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건물에,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인터넷을 조사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랜드 그런 그 회사 건물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거기가 이제 83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를 할 때 83이라는 숫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연상해서 해시태그를 해보면은 83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대구에 있는 이랜드 건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아요. 대구에 우방타워, 이제 그 이랜드보다도 우방타워 뭐 이런 걸로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김민희 선생님 오셨나? 예, 계시네요. 그런데, 그냥 그 우방타워보다 이랜드라고 이렇게 엮어서, 뭐랄까, 스토리를 만들기가 좋아서, 그 건물이 실제로 또 이랜드로 이렇게 인수가 됐기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저기 이랜드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뭐랄까 연결지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대구에 그 이랜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여기 과천 의향으로 뭐랄까 직원들이 그 워크숍을 왔어요. 어디로 하냐면 여기 안양에 과천이 아니고 안양이네요. 과천은 370번대고 380번대 안양이. 그래서 군포 안양이 이제 그 380번대 해당이 되는데 안양에 있는 산막사라고 하는 그 사찰로 그 이랜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경해갖고 뭐랄까 워크숍을 왔어요. 이 산막사에 왜 워크숍을 왔을까요? 이 산막사라고 하는 절에 대한 거를 조금 생각하면 또 이제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는 거하고 조금 관계는 있지만 조금 더 돌려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산막사는 1막, 2막, 3막 해갖고 그 스님들 세 분이 있는데 세 분이 이게 각자 막을 지어서 이렇게 절을 지었는데 1막과 2막은 없어지고 이제 3막이 남아있다라고 해요. 근데 하여튼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찰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산막사가 특히 더 유명한 이유는 여기 그게 안 나왔죠. 음.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산막사 남녀근석이라고 돼 있어요. 예.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산막사 남녀근석은 내비기억법에서 383번에 해당하는 장소인데 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숫자 83의 해시태그 대구에 있는 그 83층으로 알려진 우방타워, 일명 이랜드 여기에 이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다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고 있죠. 자꾸 인구가 줄어가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그 출산을 권장하고 막 그 조금이라도 아이를 낳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혜택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그 정책들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그 젊은 직원들을 여기로 이제 그 워크숍을 보낸 거예요. 이 워크숍을 여기가 어떤 그 이야기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남녀 근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 산막산 남녀 근석 실제 그림은 안 나왔는데 예, 요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 보니까 여근까지만 나네. 여근석이에요. 남근석은 또 그러니까 남녀의 그런 그 성기 모양을 이렇게 그런 모양과 비슷한 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그런 그 뭐랄까 관습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보면 아이를 잘 낳게 하는 특히 아이 중에서도 예전에는 그 남아선호 사상이 심해가지고 많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질 때 하면 이제 남자아이를 갖기 원하고 또 가서 막 이렇게 불공도 들이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이 산막사가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칠성각, 서북적, 대흥정 뒤편에 자리한 남녀 근석은 두 개의 잘 암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높이 1.5m 남근석, 또 1.1m 여근석 이게 있어서 각각 그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닮았다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데 아무튼 아예 못 나와갖고 막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어기를 많이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그런 설들이 많은 데가 바로 산막사예요. 이게 산막사에서 1막, 2막, 3막 이거보다도 더 지금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산막사가 유명한 이유가 그 남녀 근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빌면서 많이 이 사찰을 찾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협소해서 여기는 하여튼 방문할 때 그런 점이 있어요. 끝까지 읽으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하나 그 영상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건 나중에 실제 여기 공부할 때 또 보시기로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수업 시간에는 저희가 과천의양 이제 차례인데 저는 이제 블로그에서는 한 발 더 앞서서 그러니까 10단계, 10개의 장소 더 먼저 앞서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과천 의향 공부할 차례인데 저는 지금 군포하고 안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 오늘 여기를 했기 때문에 잠깐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어요. 자, 지금 얘기했던 그 산막사가 몇 번이라고요? 383번. 383번이에요. 그 383번을 기억하는 단서로 어디를 생각했어요? 우방타워. 예, 맞아요. 우방타워. 대구에 있는 83층 이랜드 직원들이 그 이랜드 회사에서 젊은 직원들 막 아기 안 낳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 좀 권장하고 하느라고 여기로 그 직원들을 워크숍을 보낸 거예요. 그 장소가 지금 삼박사라고 하는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삼박사는 몇 번이다? 383번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 오늘 시작하면서 스타트로 막 쟤들이 인사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직접 들어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해시태그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공부할 이제 단계를 가야 되겠죠? 잠시만요. 자, 그 과천의향을 이제 할 차례인데 과천의향 전에 우리가 지금 했던 데가 어디예요? 근데 선생님, 네, 저기 368번은 아직 안 하셨잖아요. 재앙리 3.1운동 미적지 이런데. 제암리 그 3.1운동 예, 예, 그 부분 예 맞춰야 되겠죠? 예, 네, 지금 남양 예, 성모성지 네, 유치원 거기. 선거성지까지 하고 그리고 저기 음, 했었죠? 제가 음. 360번을 끌고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 잠깐 보고 갈게요 거기. 자 그러면 자 360번 때 화성시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들 볼게요. 자 그러면 67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생들이 어디로 소풍을 갔어요? 남양 성모성지. 네, 남양 성모성지라고 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카톨릭 믿으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 선교사들이 외국에 들어가고 이제 만약 그런 여러 가지를 전파를 할 때 굉장히 박해가 심했죠. 그래서 병인 박해, 막 신미양요, 뭐 이런 그 대원군이 그런 그 뭐랄까 세국 정책으로 그런 그 외국
외국가 아니라 하여튼 서양의 그런 그 들어오는 것들을 굉장히 배척하고 특히 이제 그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 박해가 있을 때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 온 곳이 바로 그 남양 성모성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순교를 당했던 그런 분들을 모셔놓은 데가 바로 남양 성모성지예요. 그 동그란 그 빨간 그 원통형의 그런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자, 거기가 남양 성모성지인데 67번이었었죠. 68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유판이에요, 유판. 유판이에요. 어디서 유판이 벌어졌을까요? 제암리 3.1운동 예, 맞아요. 제안리 3.1운동 유적지라는 곳에서 이게 사람들이 3.1운동 때 막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독립을 외치면서 3.1운동도 하지만 이제 민속놀이인 뭐를 한 거예요? 유판을 벌렸어요. 유판을 벌인 거죠. 윷놀이를 하면서 한번 여기를 다시 볼까요? 근데 지금 그거를 안 열어놨어? 될지 모르겠다. 예,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그 산막사 부분이고 여기 있네요. 그래서 6판이 벌어졌어요. 6판 하면은 6판이라고 생각하시고, 제암리 3.1운동 유적지다 해갖고, 이렇게 해놓고, 제가 여기에, 제암리, 그 3.1운동 유적지, 이 뒤에 있는 건물이 바로 이제 그 유적지 저긴데, 여기 앞에 막 돌같이 생겨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3.1운동의 여러 가지 어떻게 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해놓은 돌이에요. 둘로 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 앞에. 그래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잘라갖고 여기다가 여기가 그런 그 6판하고 68하고 연관돼서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윷놀이하는 모습을 같이 끼워 넣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런 6판을 벌렸어요. 3.1운동 하다가 6판을 벌이는 조금 맞지는 않지만 이제 그렇게 좀 연결을 지으셔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1운동 유적지로 잘 알려진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6판을 던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기가 368번이라는 거. 예.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1운동 유적지니까 3.1운동 때 아마 이거 100주년 됐을 때 그러니까 몇 년일까요? 3.1운동 유적지 앞에서 이렇게 행사를 했네요. 이렇게 태극기 쭉 그려놓고 그린 게 아니라 꽂아놓고 100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태극기에 빨간과 파랑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건공감이 해갖고 있었던 그 궤도를 표시해서 1919년이니까 1919년이니까 100주년이 언제 했을까요? 2019년. 그죠, 2019년. 지금 우리가 2025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6년 전인 것 같아요. 그죠? 2019년이니까. 2019년이 이제 3.1운동 100주년 기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행사한 그림이 이제 있어서 갖다 여기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3.1운동, 이게 뭐라고 적겠나? 기념탑? 순국이라고 했나? 뭐라고 했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지금 여기 그 유적지 모습이 있어요. 아까 돌 같은 부분 있었죠? 거기다 제가 이렇게 윷놀이 하는 모습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여기는 3.1운동을 실제로 뭐 했던 그런 어, 의사들이라고 할까? 그런 분들의 이런 그 등상이 있고. 이 앞에서 뭐가 벌어진 거예요? 유판이 벌어진 네, 유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 이름,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368번. 368번이에요. 이쪽 한편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그냥 깨끗한 3일 정신교육관이라고 그러네요. 3일 정신교육관.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여기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저희 한번 해주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입니다. 3.1운동 하면 생각나는 곳 중 하나인 화성. 우리는 흔히 제암리 학살 사건으로 기억하는 곳입니다. 제암리 기념관 입구의 모습이고요. 주차장이 잘 갖춰져 있고 여기는 또 경기 그랜드 투어 장소라고 합니다. 앞쪽으로 순국기념탑이 웅장하게 솟아 있고요. 이 순국기념탑은 새로 건립한 거라고 합니다. 그 기념탑 뒤로 태극기가 나풀거리고 있고 좀 더 위쪽으로 올랐으면 이렇게 야외 광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처럼 잘 조성되어 있고요. 좀 더 뒤쪽에는 3.1운동 교육관이 자리하고 있고 그 교육관 앞을 지나서 왼쪽으로 내려서면
23명의 넉살 모신 합동묘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올라가서 합동묘소를 한번 참배를 하고 다시 내려와서 우측으로 내렸으면 순국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념관 앞에는 예전 기념탑이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형태로 자리하고 있고요. 기념관을 한번 둘러봅니다. 월요일은 휴관이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전시실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먼저 제1전시실로 들어가 봅니다. 제암리에서 일어났던 3.1운동 그리고 3.1운동에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제암리 학살 사건은 1919년 3월 1일 화성 바란장터에서 격렬하게 3.1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일본 헌병 30여 명이 이곳 주민들을 제암리 교회로 다 모으게 하고 그 교회 문을 폐쇄시키고 불을 지르고 또 탈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23명이 희생이 되고 민가가 30여 채가 불탔다고 합니다. 이런 아픔이 남아있는 화성 제암리 교회와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셨는데 그 제암리 이 향나무 제암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368번. 368번이었어요. 그런데 향나무 제암리라고 돼 있어서 향남 제약단지가 우리가 공부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몇 번일까요? 제약단지. 우리나라 막 여러 가지 제약회사들이 쭉 밀집되어 있는 그 단지. 364번. 예, 364번이에요. 거기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육군사관학교 학생들. 예, 맞아요. 육군사관학교 학생들 막 여러 가지 막 훈련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아플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그 약들을 막 개발하고 만든 곳이에요. 거기가 향남제약단지예요.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364번. 예, 364번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9번 볼까요? 자, 매양리의 평화 이야기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는 제암리를 봤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매양리예요. 매양리도 약간 그 스토리가 좀 비슷한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여기 이제 평화역사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또 한번 볼게요. 화성시 과거 미군 쿠니 사격장이 있던 그 매양리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기억하기 위해서 육구, 숫자 69, 육구는 육군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육군을 연상해서 매양리 평화역사관에 육군들이 와서 군사훈련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은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비행기 그 연습장이었거든요. 그래 비행기 연습장 비행기를 이제 이렇게 그 전쟁 때 이제 놓고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육군들이 이렇게 간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이 장소의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369번. 369번이에요. 육군하고 연상을 하셔가지고 예, 비행기 주차장, 비행기 주차장이라 가지고 비행기가 하여튼 거기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그런 그 착륙하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은 여기가 기아차 주행장으로 있는 장소예요. 여기 매양리 평화역사관에. 자, 그래서 여기도 그때 왜 그런 거 6.25의 그런 그 아픔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건물이 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아무튼 그런 어떤 사람의 죽음과 이런 부분들과 연관돼서 이렇게 있었던 이 건물 모양을 보면은 약간 그런 것들을 그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건축물들이에요.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369번. 네, 369번이요. 이것도 좀 짧으니까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2022년 화성시의 시장 정보를 바른 소리로 전해드리는 이곳은 화성장흥! 오늘 제가 찾은 곳은요, 화성시 우정읍 고은리안길 24-11, 옛 주소로는 매양리 184-1인 이곳은 매양리 평화생태공원입니다. 일반에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매양리 평화생태공원과 함께 매양리를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역사와 평화의 공간으로 기억하게 해줄 평화기념관이 준공됐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화성장흥과 함께 하시죠. 출발! 예부터 맛 좋은 서이굴로 유명했던 인심 좋고 풍요로운 바닷가 마을 매양리.
하지만 1951년 6.25 전쟁 당시 고온리를 쿠니로 발음했던 미군군이 농섬을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무려 54년간 인명피해와 폭발사고,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발생으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는데요. 결국 주민들의 투쟁은 승소해 2005년 8월 30일 미군군의 쿠니 사격장이 완전히 폐쇄되면서 끝났고요. 매양리는 54년간의 아픔, 17년간의 투쟁, 그리고 평화의 희망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곳이 바로 평화생태공원 안에 미군의 쿠니 사격장을 역사적 공간으로 남겨둔 메모리얼 가든입니다. 저 멀리 바다 위에 보이는 농섬도 역사의 현장인데요. 보이시나요? 화성시는 이 아픈 역사를 잊지 않는 동시에 공중폭격의 표적이 되면서 훼손된 농섬과 주변 일대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노력한 끝에 저탄소 친환경 휴양공원인 매양리 평화생태공원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생태공원 안에 농섬이 보이는 바닷가 앞에 누구나에게 열려있어서 영혼을 위로하고 안식을 주는 평화의 공간이 조성됐죠. 이곳은 평화생태공원 안에 준공된 평화기념관인데요. 너무 아름답죠? 매양리의 아픔과 극복의 역사를 미래 세대까지 공감하고 소통하게 하는 공간인데요. 스위스 건축가 마리오 모타가 3년 동안 설계하고 건물 준공까지 총 5년이 걸린 매양리 바다 평화기념관까지. 매양리 평화생태공원과 매양리 평화기념관에서는 앞으로 매양리의 다양한 역사와 평화를 주제로 한 전시와 공연, 포럼과 시민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화성 시민으로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픈 역사를 딛고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 함께 해주실 거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우리 국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68번, 69번 그냥 이렇게 지나갈 뻔한 것을 다시 한번 차근히 눈을 봤습니다. 자, 367번은 어딜까요? 남양 성모성지. 네, 남양 성모성지였어요. 거기는 누가 갔어요? 유치원. 네, 유치원생들이 거기를 소풍을 갔어요. 그 유치원생들은 어느 재단에 있을까요? 천주교. 네, 선주교 재단에 속해 있는 유치원이겠죠? 자, 그 다음에 368번은요? 삼일운동 유적. 삼일운동 유적지. 제양리 3.1운동 유적지예요. 거기서 이제 위판을 벌였다가 위판을 조금 그렇기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썰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3.1운동 하면서 막 위판을 벌이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육군들이 갔던 곳이요? 기아차 주행장. 예, 조금 전에 봤던 매양리 매양리 평화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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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의 그 사격장이 있었는데 그 사격장을 이제 폐쇄하고 아픔을 기억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희생과 이런 평화를 사랑하면서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지어졌던 그 건축물이에요. 매양 평화역사관. 지금은 이제 기아차 주행장이 있고 여기 지금 그 건물 모습이 조금 독특했던 그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농섬이라고 하는 그 섬도 이렇게 보여주고 했는데 아무튼 이런 공간이 지금 화성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화성시 320번대에 해당되는 건 이제 맞췄고 이제 370번대 하면은 어쩐지 우리 대선하고 많이 가까웠게 느껴지셔야 될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왜 그럴까요? 자, 같은 70번대예요. 70번대. 네, 70번대. 서울로 치자면 어딜까요? 강북하고 강남이 있을 텐데 강남에서는요? 영등포구, 영등 70번대. 네, 맞아요. 영등포구예요. 강북에서는요? 강북은 좀 우리가 서울이 하기 쉬운데 강북구와 성북구를 합쳐서 거기가 170번대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우리 대전하고 어떻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에요. 다 70번대. 그래서 270번대는 어디였었어요? 성남시예요. 성남시였어요. 성남시에. 예. 그래서 그런 그 관련성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이제 해야 될 때가 어디라겠죠? 과천하고 의양. 네, 과천하고 의양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